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신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단 하나의 정통 역사 팟캐스트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역사계 심콩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예, 그리고 역사계 껌나무. 예, 최강욱입니다. 예, 50이 다 된 껌나무. 우리나라가 이런 거 보면 희망이 있어요. 왜요? 50이 다 돼서 껌나무라고 막 그 주장하면서 다니는 거야. 근데 드디어 이제 역사 강사가 곧 되겠다. 한 10년 공부해서. 그러니까 진짜 그거 한번 뚫어봐야 되겠어. 우리 최진기 선생의 마시간 틈을 타서. 어쩌다 오르네. 맛이 갔어요, 그게? 거기서 갑자기 그림 설명하다가 그냥 쫓겨났. 훅 갔죠.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지 이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너무 막 아무데나 막 발랐다가 이제. 글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영어 강사 출신 아니에요. 네. 예? 영어는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고 배우는 사람도 몰라. 그러잖아요. 남의 나라 말이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조금 긴가민가하면 맞다고 우기고 그다음에 갖고 그때 좀 잘못 알았나 보다 교정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역사는 이 한도 끝도 없잖아. 난 이 역사 선생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 한도 끝도 없죠. 예. 진실이 있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다 사기꾼 같아. 아이. 사기를 치는 놈들이 있는 거고. 그렇지. 설설기는 뭐 강사들 이런 사람들은 사기치고 그러는 건가? 유도신문 하세요. 그 레벨이 있는 거죠. 학문의 예. 레벨이 있는 거고 이제 그 초등교육부터 중고등교육이 있고 이제 더 들어가고 하는 거지. 이건 암기력 싸움이죠. 이거는 강사도 암기력을 독설 많이 해야 되나? 설마 뭐지? 이건? 강사분들이 암기를까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원래 역사를 갖고 이제 우리 이렇게 진가하듯이 생각을 풀어줘야 하고 되는데. 풀고 예. 토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암기 싸움이 되는 거고. 저희 녹화 올 때마다 이렇게 녹화 올릴 때마다 댓글 꼭 달리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부분에서 뭐가 틀리지 않았느니 계속 예. 달려요. 그리고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도 메시지 계속 받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용어를 써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아니 근데 그런 분들 고맙긴 하지만 불편하죠. 고맙지 않아요. 안 고마워요? 그리고 하나 꼭 꼬투리를 잡아서 예. 그걸 계속 얘기할 때 좀 불편하더라고. 뭐냐면 나한테도 계속 오는 게 뭐냐면 다르다와 틀리다를 그렇게 구분 못하겠네. 구분 못한다. 그건 잘못한 거지. 그렇죠. 그거는 좀 저랑 다르죠. 아니 다르다 틀리다. 아니 디퍼런트하고 인커렉트는 완벽하게 구분하시는 분이 다르다고 틀리더라고요. 그런구나. 그거 디퍼런하고 인커를 가야 되는데 디퍼런하고 롱 하면 되는 거지. 디퍼런트도 디퍼런이라고 하잖아. 이게. 뒤에서 뭐가 온다는 거 아니야? 뒤에서 퍼른 게 오는 게. 뒤에서 퍼른 게 디퍼른 게. 진짜 아재 개그. 야, 20대 초중반 여성들은 아재 개그를 그리워한다 그러대. 아니, 그래서 실제 던져봤더니 뭔가 재미는 있는데 안 웃으면은 미안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웃어 그냥.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 물어보면 모르고. 아니 근데 진짜 재밌더만 그래. 아재 개그라고 모아놓고 사람들이 한 번씩 SNS에 올리거든요. 그래요? 이런 거 올리면 아재 개그라고 욕먹겠지만 이러면서 한 20개씩 쫙 써서 올려요. 재밌지. 근데 재밌던데 무슨 해로운 청바지 이렇게 써놓고 유해진 이렇게 써놓으면 아니 우리 옛날 원조 아재 개그가 그런 거였었는데 예. 형편없는 이야기 해줄까 그러고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는데 다 동생 편만 들더래. 아니 누가 그걸 일부러 만드는 것 같아. 응? 참고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아재 개그를 좀 잘 연구해서 주위에 재밌게 또 살짝 19금 범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재 개그를 듣고 싶으면 예. 고속버스 휴게소 예. 거기 보면 옛날 개그맨들 옛날 코미디언들이 그 테이프가 있어요. 그 야한 것도 많은데 그거는. 그게 다 19금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안 야한 것들만 또 싹 뽑아갖고 취사 선택해서 술자서에서 풀어주면 2시간 동안 그리고 결국 술값 안 내고 안주값도 안 내고 다른 데서 안 팝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만. 그러니까 그게 노래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옛날 코미디언. 만담. 네. 근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있어. 옛날에는 지금 그런 게 없었지만 옛날에는 무슨 극장식 뭐라 그러죠? 무슨 만담이라고 그랬어요. 장소팔 고춘자. 아니, 맨날 나와서. 그거는 더 오래 전이고 옛날에는 술집에 이런 나이트클럽 같은 게
그런 데서 성인 무슨 이런 얘기도 막 해주고 노래만 부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콘서트장이 있었어요. 그런 데서 나오던 얘기들을 좀 현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갖고. 초원의 집 같은 거 그렇죠. 초원의 집. 초원의 집 하면 모르잖아요. 그 남진의 노래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의 집. 굉장히 또 항이 들어오겠다. 저 푸른 초원의 집. 초원의 집이라는 외국 드라마 있었는데 그건 알아? 그거 알죠. 저 어렸을 때. 그거 있었죠. 거기 그 베리모어가 거기 애기 꼬마로 나왔었던. 네. 초원의 집 하면서 극장식 뭐라 그랬었는데. 근데 요즘 애들한테는 극장식 가라오케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옛날에. 전원일기도 몰라요. 그거 진짜. 전원일기 알면 안 되죠. 유인천 나오는 건데. 유인천 나오는 전원일기. 제가 그 얘기에도 애들이 놀리는데. 모르죠. 그럼. 자, 어쨌든 아재 개그로부터 시작한 애국 계몽 운동. 무슨 얘기를 어떻게. 오늘 애국 계몽 운동과 의병항쟁.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20세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족주의가 태동하려고 하는 그 초동 단계. 네. 근데 냉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건 희망적인 생각이고, 예. 그 당시는 이제 마지막 절망적인 몸부림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동학도 보고 독립협회도 보고 했는데 다 실패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했던 노력들. 근데 이제 그게 결국 방금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로 가는 또 좀 디딤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공부하면 썩 재밌진 않고 외울 건 많고. 맞아. 예, 딱 그런 파트거든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시험에 많이도 안 나오는데 외우기는 외워야 되는 짜증나는. 맞아요. 많이 안 나오잖아요. 우린 시험에 많이 나와도 안 외우는. 아니 이게 진짜 딱 그래요. 저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이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안 외울 수 없고 막상 외우면 외울 게 또 많고. 예. 근데 별로 내용은 또 재미가 없고. 근데 이 디딤돌을 딛고 사실 어찌됐건 독립운동사의 새 장이 이제 열려가는 거니까 역사에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때를 또 통과해야만 하는 때? 우리나라의 지금? 뭐 이런. 근데 이제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꼭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인생을 고통스럽게 사냐면 공부는 잘하지 않으면서 늘 잘한다고 착각하거나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외워요. 근데 늘 어설프게 외워갖고 시험은 더 많이 틀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그냥 포기하세요. 안 외우면 돼. 어떻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그래, 진짜.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애국개몽운동과 의병항쟁 두 개의 흐름을 갖고요. 이게 결론은 뭐냐면 의병항쟁은 소멸이 되는데 그 의병항쟁의 무력투쟁이 이제 애국개몽운동과 결합을 하면서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어떤 20세기의 어떤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게 오늘의 이제 주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개몽운동하고 의병항쟁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좀 특징별로 이제 좀 잡아보면서 여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랜 세월이 흘러서 뭐 그 처음 공부할 때도 배우지도 않았지만 애국개몽운동은 왠지 개량주의적 운동처럼 느껴졌고 의병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민족운동 독립운동으로 느껴졌는데 막상 내용을 들어보니까 반대더라고. 요즘 애국 세력들 때문에 애국 세력이라고 자칭하는 자들 때문에 애국이라는 말이 좀 퇴색하긴 했지만 저때 애국개몽운동은 참 진짜 눈물 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난 애국개몽운동이 무장투쟁이나 이런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개량적으로 운동한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더라고. 아니죠. 오히려 의병항쟁 한 사람들이 잘 준비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장 채워주니까 죽창 갖고 아무나 푹푹 찌르고 다니고 안녕하세요 푹.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본 보고서를 보면 저들은 울지 않는다. 저들은 흥분하지 않는다. 애국개몽운동. 네. 근데 저들이 문제다. 이렇게 계속 보고서가 나와요. 그걸 뭐 책에 다 인용 못 했는데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슴이 짠하다. 그러니까 참는 거죠. 울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하지만 냉정하게 보고 뭔가를 만들어 가려는 어떤 그런. 근데 이제 의병항쟁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좀 조선왕조를 다시 그렇게 복권하고 싶어 하고 여전히 어떤 양반의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좀 한계. 근데 모든 의병장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좀 한계가 있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얘기해 볼까요? 애국개몽운동서부터요. 첫째는 지역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메이지 유신 같은 거 할 적에 뭐 중앙은 실패했지만 지방이 성공했고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애국개몽운동과 의병항쟁의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애국개몽운동은 주로 이제 옛날엔 그냥 다 서북
지방이라고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평안도 지방, 예, 그쪽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고려의 중심지잖아요. 개성을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중심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 내내 완전히 배척당한. 그런 역사가 있구나.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예. 거예요. 그게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에도막부의 중심지는 에도 도쿄인데 주변에 있는 사스마나 조슈가 이제 번개역을 성공하면서 걔네가 이제 메이주신 하듯이 예. 이제 조선의 중심지는 한양 그리고 이제 어떤 좀 오늘날로 말하면 남한 쪽 지방이었다면 이쪽은 이제 쉽게 말하면 북한 쪽 지방이고 평안도 쪽 지방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내내 소외된 지역이었고. 소외된 지역이죠. 구조적인 차별도 좀 심했고요. 예. 조선은 기호지방 중심이잖아요. 기호지방. 그렇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쪽으로 해서만 그쪽으로만 소위 말해서 사람 사는 지역이다. 예. 이렇게 간주를 했던 것 같고요. 다른 데는 그냥 함경도 같은 데는 진짜 아예 뭐 쳐주지도 않았고 서북 지역은 나름 저기가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부도 있는 데인데 자꾸 배척하고. 그렇죠. 예. 고구려에 뿌리고. 예. 요새날 호남 차별하듯이 이제 서북을 그렇게 대했던 거죠. 네. 옛날에는 그 예. 조선시대는 서북을 많이 차별했나요? 그럼요. 이게 또 전기에는 차별이 그리 심하지 않았는데 과거 시험을 뽑을 때 이게 인구 비례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인구가 없잖아. 산악지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조선 중기가 되면 예. 이 서북지방 출신의 재상이 안 나와요. 재상이 아니라 아예 판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계속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차별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 서북에는 신분이 없다 이런 기록이 많아요. 장사 되게 많이 예. 하고 이러니까 좀 배경의 차이가 그러니까 있는 그렇게 배척되다 보니까 개혁 정신이 좀 깊어졌나요? 가장 이제 이때 그 결정적 사건은 개신교가 들어와서 그게 평양에서 쫙 뿌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뭐 언더우드 아펜질러 같은 선교사들이 이게 한반도 남부 쪽에 별로 뿌리를 못 내리고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개신교를 통해서 또 미국이라는 문물이 소개가 되는 거죠. 그렇네. 그것도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의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가 더 좋고. 그러니까 예. 기존의 유교나 불교나 이런 거는 기득권의 이데올로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자꾸 소외되다 보니까 그렇지. 예. 제3의 대안. 예, 예. 그러니까 뭐 안창호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저명한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쪽 출신들이 많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죠. 사실은 지역 감정의 측면에서 따지면 안창호 선생도 굉장히 강했던 분이잖아. 이 서북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서북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게 제대로 된 독립이라고 주장하고 뭐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 이제 역사 기록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6.25 때 북에서 살고 계셨던 분들 또 이제 그 우리 이제 선친으로부터 이렇게 들은 얘기는 북쪽에 그렇게 개신교 신자가 많았었다는 거예요. 네. 그거 유명한 얘기잖아요. 예, 북쪽에 개신교 신자가 많았었는데 김일성 공산주의 사상이 그 무교 그 종교를 배척하는 그런 뿌리도 있지만 예. 그럼 그 종교를 배척하는 뿌리가 어떻게 개신교가 그렇게 깊었는데 빨리 없어졌냐? 그 이제 철통 통치를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6.25 때 아주 뼈아픈 기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북한 주민들은 예. 미군이 워낙 비행기 폭격을 강화하니까 미국은 기독교 나라니까 어디 들어가면 사냐 그래갖고 다 예배당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거야. 예배당도 다 폭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들 사이에서는 예배당이고 뭐고 전 기독교 나라도 아니다. 이건 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다 무의미한 거다. 인민의 아편이다. 아편이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한 거고 실제 인민들 사이에서는 6.25 때 교회당으로 그렇겠네요. 예배당으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일리가 있는 얘기네. 예. 아니 그걸 들었다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이런 아니 쪽으로. 사실은 김일성이네 집안도 그 기독교 집안이라는 기독교 집안 거잖아.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건 이쪽에 이제 그 평양 중심으로 해서 평양이 그 대붕운동도 일어났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뭐 초기에 아무튼 교세 거의 모든 게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 지방에 완전히 밀집이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북한 정권이 들어서고 사회주의 개혁을 하니까 이 소위 말하는 개신교도들이 대거 남하를 해서 우리나라로 이제 내려오는 것만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이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럼요.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아까 이제 변호사님 얘기하신 게 원래 불교와 유교가 우리나라의 기득권이었는데 기득권 종교. 비기득권층이 개신교를 받아들이면서 근대화에 앞장섰다라면 요게 이제 6.25 이후에는 그 개신교가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기득권층이 된 거지. 반공주의라든지 예. 이러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보수화되는 또 이런 또 하나의 틀을 아니 서북 청년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얼마 골 때리는 거예요. 아니 그 기독교 신자들이 땅을 뺏기고 남하하면서
얼마나 이를 득득 갈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김일성 공산주의 집단한테 그렇죠. 우리도 이를 가라. 우리 공산주의 싫어. 우리 좌빨이라고 부르지 말아줘. 갑자기 그 얘기를. 근데 이제 내려와 보니까 대통령이 또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이승만이 또 이제 권사하잖아요. 예, 그럼 거기도 기독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진짜 대한민국 기독교처럼 반공 보수 꼴통 이런 게 없지 않나? 세계적으로 드문 것 같아요. 그 잘 아시잖아요, 크리스찬. 그런 면이 강하죠. 예, 강하죠. 미국의 말하자면 영향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렇죠. 이 비슷한 게 미국의 근본주의 그렇죠. 미국의 그 원리주의. 교단에, 예, 네. 약간 있지만, 그래도 미국 교회에서 저기 태극기 흔들거나 영국기 흔드는 놈은 없잖아.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비교가 안 되죠. 교회에서는 안 흔드는데 야구장에서 흔들더라고. 강정호 저거 홈런 칠 때보다 태극기 흔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분명한 건 그 개신교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개신교라는 기독교 신앙과 예. 미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독립운동사의 뭐 김산의 아리랑 이런 문서들을 보면 예. 이제 굉장히 애국적이죠. 3.1운동도 막 주도하고 하는데 꼭 거기에 이제 나오는 어투가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강한 신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분리가 안 되고 그 문화는 지금까지 쭉 내려왔다고 볼 수 있죠. 예. 미국에 대한 강력한 신뢰. 이게 너무 강한 거죠. 그 전시 작전권 환수도 반대하고. 뭐 그렇죠. 뭐 예를 든다면. 네. 그런 다 뿌리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을 강력하게 신뢰하니까 우리 작전권이라고 하는 게 미국이 가질 때 더 신뢰가 간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잘못된 애국주의지 그게. 근데 아무튼 요 때는 어쨌든 이때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조선왕조의 답답함 속에서 개신교나 어떤 이 뭐라 해야 되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안적으로 보이고 비전. 굉장히 많이 배워오고 또 이제 뭐 안창호 같은 사람들이 직접 하와이나 이런 데서 가서 생활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오게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의병들은 주로 이제 삼남지방. 그러니까 삼남지방이라는 게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예. 곡창지대들이죠. 그쪽 양반들이 많이 살고요. 그러니까 인구도 몰려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조선사회의 기득권층들이니까 여기서 이제 분개를 하면서 이제 의병을 많이 일으키게 되고요. 둘이 서로 사이가 되게 나빴대요. 그래서 그 애국개몽 운동하는 사람들은 의병하는 사람들은 성질 급한 사람들로 보는 거고 이제 의병하는 사람들은 서북민들 저거 믿을 놈들 못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지역 갈등도 좀 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NLPD가 감정 안 좋은 거나 비슷한 거야. 덮친 개찐이지 뭐. 너무 막 섞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비슷한 거예요. 서로 사상이 틀리면 같이 밥도 안 먹어. 제가 그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 건 잘 몰라요. 근데 그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으로 나눠졌잖아요. 네. 그분들 감정의 골은 무척 깊대. 네. 그쵸. 그 전부터 뭐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그게 계속 이어져 온 그러니까 뿌리도 깊고. 그 진보의 그 뿌리가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그건 참 대한민국 사회로 보면 비극이야 어찌 보면. 진보 진영의 특성 아니에요, 근데 뭔가 자기가 옳다고 예. 생각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아니 그래도 그 우리가 물리쳐야 될 수국골통 집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연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난 요즘 그런 걸 고민하면서 또 무척 답답하더라고.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적보다 더 미운 우리 진영이야 보니까.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변호사님하고 의원님은 NLPD 이런 거 아니셨어요? 우리요? 네. 나는 국회의원이었고 저는 변호사였었어요. 아니 그거 나중 얘기고 그 대학생 때. 아니 우리 때는 이제 그런 사상 분화가 안 봉순아님은 되기 그 전 이전에 세대고. 전 세대지. 네. 여기 이제 분화될 때 세대고 그럼 변호사님은 우리 때는 NL이 헤게모니를. 범 NL이었죠 그때는 대부분이. 대부분이. 근데 우리 법대는 또 아니었어요. 그쪽은 또 PD 쪽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근데 말로 보면 통합진보당이 PD 같고 정의당이 NL 같잖아요 느낌은. 네? 정의당이 조금 더 부드러울 것 같고 근데 정의당이 PD 계열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통합진보당 NL, 예, NL 예, 쪽이고. 예. 참 신기해. 너무 저는 그 다음 세대니까 예. 경고를 받고 자란 세대여서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부모님들이어서 약간 지금도 솔직히 그런 얘기 나오면 좀 경계도 되고 아니 좀 거부감도 있고. 의미 있는 집단들이 돼갖고 각자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큰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틀을 한번 흔들 필요가 있어요. 예. 너무 분화가 돼 있더라고. 요때 이제 유행한 사상이죠. 이 사람들의 사상의 차이인데 이 애국개몽 운동가들은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진화론이라는 게 뭐 적자생존, 우승열패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강한 나라는 생존하고 약한 나라 사라진다. 예.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들의 어떤 그 침략 명분을 이제
합리화시켜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야만과 미개와 문명을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야만은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 그리고 이제 미개는 아시아인들, 황인종. 예.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처럼 거의 짐승에 가깝진 않지만 문화 수준이 아주 천박한 것들. 요게 이제 미개.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서양 이 백인종들이 이제 그 문명. 그래서 유럽과 백인종. 네. 그래서 이 문명 국가가 이제 그 야만과 미개를 가서 문명화 시켜주는 예. 실제로 점령하는 건데.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참 신기할 때가 있어요. 그 자연과학의 어떤 발견이나 이론의 정립이나 이런 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천동설, 지동설에 의해서도 우리가 뭐 잠깐 그런 걸 보긴 했지만 종교 재판이 어떻고 하지만 사실은 사회 진화론처럼 엄청난 게 없거든. 그러니까 다윈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멀리 가서 보니까 섬에 있는 생물들은 좀 다르더라 뭔가.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진화론이라는 이론의 기틀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다윈은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거를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누구지? 스펜서가 이거 대표잖아. 헉슬리하고. 네. 이 사람들이 이거를 사회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사회 진화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나오는 게 그 인종차별도 다 여기에 기초가 있는 거고요. 예. 그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먹는 것도 당연하다는 제국주의, 식민주의도 여기서 다 나오는 제국주의 이론이 얘기고. 여기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 히틀러 같은 애들이 저기 무슨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 뭐 이런 그렇죠. 것들도 다 여기서 나오는 얘긴데 그게 무슨 저기 콩이 이렇게 있다가 좀 큰 콩, 작은 콩 이런 거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게 막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사용될 거라고 어떻게 알았겠어? 콩요? 그 이게 아니 진화론이라는 건 원래 맨 처음에 콩이 콩콩대고. 콩 하나도 그런 거 연구하는 거에서 세상에 이걸 사람한테 적용시켜가지고 사회에다 적용시키니까 이렇게 엄청난 그 사회 진화론으로 오면서 잔혹해진 거 아니에요, 이론 자체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열등하다는 걸 받아들여라 이런 게 되고 이광수나 최남선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당시에 이 사조에 의하면 예. 일본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대상으로 알았다. 예. 맞아. 그래서 민족의 수신을 강조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뭐 여담이긴 하지만 히틀러가 이제 죽였던 대상 중에 같은 독일인이지만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쉽게 말하면 진화에서 덜 떨어진 열등한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고 같은 국민인데도 한 5만 명 정도 학살을 하거든요. 동성애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장애인서부터 학살하는 것부터 학살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우, 너무 끔찍한. 근데 아무튼 요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더라고요. 줘서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토 히로유키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 우리도 제국주의 국가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편한 거죠.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그렇죠. 예, 가는 게 자기네들이 어떤 행보를 보장해 주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살아남자. 뭐 어떤 이런 좀 경각심 있는 태도로 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얘기하신 거지만 의병항쟁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념의 부재인 것 같아요. 이념의 부재. 예, 그러니까 예. 전통주의죠. 조선왕조 살리고 뭐 양반의 어떤 상하 정분의 일을 얘기하고 물론 이제 뭐리 보더라 이상용 선생이라든지 이렇게 훌륭한 뭐 의병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훌륭하고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갔던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의병 항쟁 당시 의병들이 갖고 있었던 혹은 이 어떤 삼남지방 양반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은 별다를 게 없었던 거죠.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가 결국은 나를 위해 싸우는 게 되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요? 네, 어떤 대의를 위해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게 예.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꼴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썼지만 임진왜란 당시 의병과 뭐가 다르냐. 결국은 똑같거든요. 용어를 따로 안 바꾸는 그러니까 뭐 민병대 뭐 이렇게 용어가 여러 가지인데 결국 의병이란 말을 쓰는 게 뭐냐면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태도와 예. 결국 이 시대 때의 태도가 본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한계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건전한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예. 집단이 갖고 있는 한계? 아니 임진왜란 때 의병장은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400년 500년 지나면서도 별로 한 200년, 300년 지나면서도 똑같은. 별로 이렇게 그 진보되지 못한. 그렇죠. 그리고 냉정히 따지면 조선왕조 때 의병들도 예. 체제 수호를 목적으로 한 거지 뭐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상이나 사회상을 설계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때는 절실한데 그 절실한 세계상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어떤 그런 그냥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감정적이고 좀 즉각적. 왕을 옹립하고 분개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시대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동학 농민운동에
기억이 저게 멀지 않았을 때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때 나오는 의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성격이 진짜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일어서 보자 이런 차원이 될 수 있는 거였는데 저 의병들한테 물어보면 동학농민군은 그때도 반란군이란 말이지. 말하자면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병이지. 동학당 뭐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막 예. 비판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각각이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국개몽운동 계열과 이제 그 의병의 활동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애국개몽운동은 이제 교육과 산업의 부흥이 목적이에요. 예. 결국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이 될 수 있는가? 교육과 산업이다. 그걸 통해서 부국강병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대한협회라는 단체는 그 단체 회원들끼리 다 군복을 맞춰 입고요. 큰 붓을 만들어서 행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강을 갖고 붓 학문이 이제 국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되게 열심히 합니다. 학교를 되게 많이 세웠는데 이게 대박이에요. 우리가 많이 실패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당시 예. 학교를 3-4천 개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하더라고. 공교육을 확 뛰어넘더라고. 제가 이거를 예. 이제 원고를 교정 넘겼는데 그쪽 교정자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거 숫자 맞냐고. 그래서 다시 다 확인해 봤는데 틀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정리해도 한 2,000개 정도. 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개신교 계통이 애국개몽을 좀 주도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개신교 계열의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1907년 당시에 한 60개 학교에 2만여 명 정도 그 저기 공립학교만 해도 그 저게 정도 무슨 있었고. 평양 숭실학교 이런 게 저때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쵸. 평양에서 만들어져서. 예. 학교, 교회 이런 게 다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종교 계열 사립학교 한 800개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이제 천주교나 불교 다 합쳐봤자 50개밖에 안 되고 이 정도로 이제 예. 큰 거죠. 이게 이제 압도적으로 개신교가 개신교가 많았고 근데 이제 이게 이때 당시에는 무척 그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는 또 교육이 아니야.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때 그러니까요. 이 뿌리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립학교가 비율이 많은 게 맞아요. 이때도 사립학교 숫자가 확 늘어났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예. 다 돈들 끌어모으고 나라에선 땅을 공짜로 주고 그럼 지역에서 돈 좀 모으고 제일 많이 낸 사람을 사립학교 이사정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40년 50년 지난 다음에 내가 돈 냈으니까 이거 내 학교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의 비리가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비율이 많아진 게 이때 당시엔 좋았지만 세월이 흐르고 60년 70년 지난 다음에 사립학교가 많기 때문에 또 거기서 지들 마음대로 해서 이 비리가 깊어진.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오늘 자꾸 개신교 얘기가 나오는데 네. 개신교의 결국 이제 현재의 부정부패와 연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학교가 운영이 되니까 학교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다니게 되고 소위 말하는 교육자가 목사가 이제 목회자로 시작을 했다가 재단의 이사장이 되고 이런 서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니까 사립학교법 개정할 때 이른바 이제 그 종립학교라 그러잖아요. 예. 종교재단에서 만든. 그걸 종립학교라고 그래요. 예, 종교재단에서 만든 건데 종교재단에서 정식으로 만들면 그 당시 문광부에 등록한 학교이기 때문에 좋다 너네 교육 그 종교 이념으로 설립을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유예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협상이 됐거든요. 예.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학교야. 한 개 A라고 하는 교회에서 만든 학교. 이런 것도 종립학교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교들의 비리는 목사나 그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냈기 때문에 그 비리는 엄청나거든. 그렇죠. 돈이 안에 돌거든요.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할 때 제일 목숨 걸고 반대한 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김수환 추기경도 엄청 저기 하셨고 반대하셨고 그다음에 저는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친일파들이 옛날에 무슨 이렇게 그 불화받은 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해방 뒤에 이제 그 저기 토지 다 이렇게 토지개혁. 토지개혁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귀속재산 같은 그거를 학교로 그 땅에다가 학교를 지으면 좀 빼주고 혜택을 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게 그러니까 친일파랑 또 이 사립학교가 또 연결이 되고 거기에 개신교 뭐 반공주의 이런 게 연결이 되니까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떼어낼 수 없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결착에 아니, 결착 진짜. 2011년 박원순 시장과 그때 누구하고 경쟁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을 경쟁한 집안이 사립학교를 갖고 있었거든요. 있죠. 그 후보가. 네. 근데 사립학교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 친일의 뿌리다. 네. 그래서 쭉 우리가 찾아 올라갔어. 그랬더니
친일 인명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아예. 예, 그분이. 그래서 이걸 터뜨리려고 그러다가 딱 보니까 연도가 좀 이상해. 동명이인이냐. 큰일 날 그거 터뜨렸으면 박원순 시장이 없는 거야.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정봉준 허위사실로 가서 10년 사는 거고. 어떻게 이름이 똑같아. 근데 재밌는 게요. 여기서 이제 네.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예의 주셔야 돼. 언제든지 세작과 이 정보 뿌락들은 우리 주위에 있다. 이 제보를 한 게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럴싸하게 제보를 해요. 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빠지게. 친일 인명사전에 나왔다. 연맥이려고. 예.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이 역사학자인데 그럼 누구냐 그러면 제가 밝히기는 몰랐는데 근데 너무나 정확하게 내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 자기의 친일 역사를 가리기 위해서 개명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내가 연도가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도 같은 경우는 그때 호적에서는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 하고 들어보니까 아닌데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친일 인명사전 만들고 그런 사람들하고 또 연락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제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거 허위예요. 민족문제연구소랑. 예, 그런데 이거 허위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빠졌다가 큰일 납니다. 근데 제보 주는 사람이 그럴싸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런 정보가 탁탁 오면. 너무나. 나는 그게 장난 아니다. 이거 방송 들으면 또 제보 올지 몰라. 사실 그게 맞았다. 그때 저한테 메시지 좀 그만 보내주세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네가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감옥에 간 것이다. 막 그러면서. 야, 근데 그럴싸하게 들어와요. 예. 그리고 빨리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쟤들이 지금 디펜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터트려야 된다는 거야. 나 터트릴 뻔했다니까 진짜로 그래갖고. 동명이인이냐 그 할아버지가. 자유대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전혀 다른 얘기인데 예. 저 이제 그 국정화 때 한참 이제 활동할 때 예. 막 저를 따라다니는 아이디가 있었거든요. 예. 요즘에 이제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뭐 진가역하고 이러고 책 쓰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전국구를 제가 어떻게 했는데 누가 이렇게 공유를 한 거예요. 인터넷에. 예. 그 진가역을 이제 공유를 한 거죠. 했는데 이제 제가 우연히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그 밑에 그 똑같은 아이디가 밑에 뭐 신용한 사기꾼이고 뭐 이렇게 이 거짓 방송이다. 그 딱 달리는데 그 아이디 제가 기억하거든요. 저한테 자꾸 와서 접근하면서 이렇게 뭐 말 시키고 뭐 친한 척하고. 예, 예. 그 저한테 얘기 옛날에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 그 질문해서 답변하면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하다 결국 나를 이렇게 몰고 하는 그 아이디로 그 댓글면서 글이 막 달린 거예요. 근데 그 글의 링크가 옛날에 그 카톡 찌라시 할 때 제가 반박한 거에 대한 재반 방문 같은 게 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엉뚱하게 들어가서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내 글 봤는데 내용 들었는데 괜찮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거든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 누르니까 싹 지워져 있어요. 야, 이게 댓글 부대.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이렇게 여전히 게 아니라 지금 더 이제 진화돼갖고 더 강력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얼마 전에 한 2주일 됐나 1주일 됐나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뭐 그 정도 갖고 깜놀 노깜놀.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 이런 국정원 대선 댓글 공작 뿌락치들은 더 진화된 모습으로 2017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광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괜찮다. 아무튼 이제 이 사학비리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사립학교들은 굉장히 기독교 사학비리가 이때부터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헌신적이었던 거죠. 진짜 예. 눈물나게 헌신적이었던 거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여담이긴 하지만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해방한 다음에 결혼식 자기 아들 결혼을 해요. 그 둘째가 몇째 결혼했는데 하고 그거를 이렇게 축의금을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는 민족 지도자가 웬 축의금을 받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축의금을 다 걷어서 그걸 학교 2개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자들,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학교를 세운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예. 있어요. 지금도 기독교 쪽 가보면 대안학교니 이런 것도 다 기독교에서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참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실 이게 조금 내부적으로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개신교가 이렇게 좀 갈려요. 그래서 하나는 선교사들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정교 분리. 신앙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거지 너네가 왜 사회 문제에 관여하냐 이렇게 가는 흐름이 하나 있는 거고 이제 그때 때마침 무슨 평양 대부분 운동 같은 거 일어나면서 굉장히 어떤 기독교가 내세적인 종교나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바라는 종교로 가는 흐름이 있고 그에 대항하는 게 기복 종교가 됐구나 그때도. 그렇죠. 예. 아주 그러니까 개인적인 예. 신앙심.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안창호 같은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 이건 민족의 봉사하고 독립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종교는 갈 길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개신교가 2개로 이제 좀 쪼개졌다기보다는 2개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역사에도 어쨌든 중요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단체들 뭐 보안회, 뭐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같은 단체들이 나와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예. 주로 이 단체들은 다 학교 세우고 이권 반대 투쟁하고 뭐 고종황제 이제 퇴위당할 때는 고종황제 퇴위 막거나 을사조약 반대 투쟁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계속 회사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이렇게 예. 진행을 하고요.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의병 얘기로 이제 넘어가면 훨씬 재미는 있어요. 그래서 의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병령이 재밌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의병도 여기 쭉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봉숭아학당 같은 의병들이 많더라고. 그죠. 그죠. 저는 원고 쓰면서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의병 그때 있던 의병들이 여러 당을 만들었는데 봉숭아학당, 숭구당당당당당. 예, 그 의병은 크게 세 번 있거든요. 을미의병하고 을사의병하고 정미의병 정미의병. 세 개 있죠. 그러니까 을미사변 당시에 이제 그 명성황후 죽으니까 열받아서 이제 항쟁했고 그다음에 이제 예. 을사조약과 정미칠조약 우리나라 이제 국권 피탈 때 이제 항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을미, 을사, 정미 이걸 외웠어요? 최 변호사는? 학교 때? 예, 그 순서는 외워야 돼요. 그 짜증 나거든. 예. 을자하고 미자가 돌아가면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을사, 을미, 정미 이거를 예. 순서를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갑자을축을 외우는 게 아니니까 예. 그냥 오 하다 보면 헷갈린다고요, 저게. 오하다 보면 헷갈렸고 서울대법대 떨어졌고 저 다른 데 법대 가는 거야. 그렇죠. 진짜 이거 하나 떨어지면 서울대법 하나 틀리면 서울대법대 떨어지는 거니까. 뭐 저는 그렇게 공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런 심각성이 전혀 없었죠. 아, 그래도 성대법대 갔잖아요. 제가 무슨 법대를 가요. 아, 법대 아니에요? 아, 난 변호사인 줄 알았어. 저희가 지금 뭐 진가법 뭐 저는 뭐 그래서 을미가 먼저 을사, 정미 정미. 이렇게 되나? 네네네. 미가. 미삼이네, 미삼이. 예. 어?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야 돼요, 저거는. 그러니까 미삼이- 미로 시작해서 미로 끝난다고 외워야지. 예. 부산에 가면 오뎅집 미남이가 있거든요. 그 미삼이로 외우면 되지. 오뎅집 미나미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미나미 지로라고 예. 1938년 때 우리나라 총독 일본도. 이름이 미나미 지로인데 아, 그 미남이 손자가 생긴 거. 몰라요. 차린 건가? 미남이 가지 말아야겠다. 아유 아무튼 그러면 암기가 뭔지 아유 참.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처음에 이제 의병을 이끌었던 분의 주장이 딱 깨요. 그러니까 처변삼사라고 예. 적들을 깨끗이 처단할 것 이건 괜찮죠. 근데 이제 만주로 망명해서 옛 제도를 지킬 것 목숨을 바쳐 뜻을 관철할 것. 그러니까 뭐 의기는 좋은데 옛 제도를 지킬 것에 딱 티가 나게 되는 거죠. 답답한 좀 모습들이 나옵니다. 초기에는 이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좀 이념이 없었구나, 이념이. 예? 그냥 굳이 이념이라고 한다면 보수주의죠. 그 시절에 예, 예. 이제 왕을 지켜야 되고 내 재산을 지켜야 되고 우리 땅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다음 이거 뭐 상투를 지켜야 예,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석이 아주 의병자 유명하거든요. 예. 나중에 독립군으로도 서울진공작전 할 때에 네. 총대장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밑에서 이제 김백선이라는 사람하고 안승우가 싸우는데 김백선의 말이 맞았거든요. 근데 걔는 평민이고 예. 안승우는 이제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백선을 처단하는 거죠. 무조건 양반표 들고. 무조건 양반편 드니까. 골 때리는 거지. 안승우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안승우는 양반인데 예. 안승우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김백선이 싸우면서 이기려면 저항을 한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따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유인석이 총대장이니까 딱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안승우 편을 들여버리고 김백선을 죽였어요. 그럼 뭐 공적 마인드도 없고 그랬었던 거네, 이게. 판단도 없고 그러니까 네. 신분적이고. 그렇죠. 봉건적인 사고에만 그냥 갇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민용호라는 사람이 이끌던 의병대는 예. 이런 노래를 맨날 불렀대요. 행진할 때. 양반과 상놈 적자와 서자는 하늘이 낸 것이니 이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야, 적자와 서자는 아빠가 낸 거지 왜 이렇게 하늘이 낸 거냐 그게. 야, 심포. 그렇죠. 그러면 아니 아빠가 제대로 잘하면 서자가 왜 나와? 근데 심각했던 건 뭐냐면 이제 무기 조작법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완전 숭구리당당당당당 이러니까 진짜. 아까 그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안중근 의사도 원래 의병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딱 한 번 전투한 다음에 포기를 해요. 왜냐면 싸우기 전에는 기세집게 간 다음에 총도 쏠 줄 모르고 적군이 밀려오니까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걸 느끼고 안중근 의사가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단독
쉽게 말하면 단독 결행. 네, 그거를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때는 이제 관아의 호피,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의 짱이다라는 게 호피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의병장이 들고 일어나면 관아의 호피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얘 영화에도 보면은 산적들 그 뒤에 호피 있잖아요. 호랑이 무기.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그 영화 개봉한 거 대호. 네. 일본 놈들이 그게 아주 의미 없는 영화는 아니거든요. 일본 놈들이 들어갔고 조선의 상징 호랑이를 잡잖아요. 네, 그리고 호랑이 껍데기 뭐에 가죽을 가져가는 거 껍딱 껍데기가 뭐예요? 호랑이 껍딱 아주 어지러워라. 그걸 갖고 일본으로 가는 게 영광인 거 아니에요. 엄청난 자랑이었다고 그게 있으면.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근데 나라 대우는 CG가 잘못되고 망했어. 그 무슨 호랑이가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이상한 뭐 괴물이 뛰어다니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래서 뭐 호피 그리고 이제 뭐 사람도 별로 없는데 여주나 이천 지방에서는 김하락과 심상이가 별도로 거병하는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여기면서 예. 이제 별도로 이렇게 막 아무 의미도 없는데 거병하니까 너 거병했어 나도 거병해.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강릉에서는 민용호가 유인석의 의병을 강탈. 어떻게 강탈하지? 그럼 또 왜냐면 리더가 틀린데 쫓아가요 그냥? 뭐라 왜냐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뭐냐면 의병으로 거병하면 대부분 다 농민군이잖아요. 농민군은 월급을 받아요. 의병으로 거병하면 월급을 줘야지 먹고 살잖아요. 누가 줘요 그 월급은? 그 의병장이 주는 장이. 거예요. 그 그러니까 돈 어디서 나서? 가산을 이게 팔아서 혹은 후원을 받거나. 그러니까 곽재우도 그 우리 옛날에 보면 다 팔아서 하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네. 동네에서 돈 좀 있고 네. 직함 없는 사람이 뭘 하냐면 조기축구 회장, 배드민턴 회장 일종의 그런 것이 아주 작은 의미의 거병이거든. 그 돈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겠네. 그러면서 가서 그 어디 식사 술집 이런 데 갖고 회장님 그럼 그 목소리 크게 대답하잖아. 나 불렀어 내가 회장인데 그러고. 조기축구 회장하는 게 엄청 커요. 그런 거구나 그게. 그 조기축구 회장하다가 좀 잘 나가면 구의원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비 안 내요 조기축구에는? 회비는 조금만 내고 그러니까 회장이 다 밥 먹고 이러는 거 회비 다. 많이 내는데 네. 회장 한 번 하면 그래도 연 한 1,000만 원 이상씩 써요. 진짜요? 월 100만 원 이상씩은 써야지. 예. 몰랐어요. 그러다 이제 조기축구 회장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연합회장 해. 그다음에 이제 구의원 된다 껄떡거리다 집안 다 망하는 거지 뭐. 의원님 옛날에 뭐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뭐요? 저도 조기축구 회장 출신이에요. 우리 공을 좋아해서. 아이고 어지러워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돈을 이제 줘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초기 의병은 일본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꾸 동네 마을의 부로한테 쳐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야지만 떡고물이 있으니까. 떡고물이 있으니까 이런 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오합지졸적인 요소가 처음에 많았죠. 그 민족주의 무슨 운동도 아니네 그냥. 그러니까 뭘 한다고 해놓고 말가 타는 데 갖고 곡간 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심각했어요. 도적대네 도적대. 너무 그렇게 세게 가지 마시고요. 나중에 가면 계속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전투에 나서는데 유건, 도포 등 선비의 예복을 입고 싸움터에 나타나. 답답한 거죠? 옛날에 그 우리 김종인 대표의 할아버지 예? 가인 김병로. 가인 김병로 선생이 그때 한번 최변이 얘기했나요? 익산에 내려가고 선거운동 하는데 근데 그 기록을 다른서 봤구나. 선거운동을 하는데 대법관 출신 그렇죠. 아니에요. 내가 어디 고개를 숙이냐고. 왜 상놈들에게 어떻게 네. 그 고개를 숙이고 표를 구걸하냐고. 네. 그래갖고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선거 출마했는데 저를 찍어주세요 한 표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어디 상놈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표를 구걸하냐고. 그래갖고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익산이죠. 순창이요. 순창. 네, 그냥 뭐 고향이. 지금도 그런 마인드로 그분 그러시나? 누구? 추호 선생? 아니 뭐 그런 유전자가 있지 지금도. 너무 오만해가지고. 왜 추호 선생이에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추호 선생이 돼가지고. 난 정무 김종인이라고 봤는데. 아니 추호 선생이 요새. 예, 그래요? 예, 요새 정무적 판단을 자주 명명됐죠. 갖고 정무 김종인이라고 봤는데. 별명이 많네요. 추호가 더 맞다. 예. 근데 이제 요런 건 이제 사실은 초기 을사의병 때 많은 모습들이었고요. 을미의병 때 이제 있었던 모습이고요. 예. 을사의병으로 가면 상황이 조금 좋아져요. 좋아져서 이제 을사의병 때 같은 경우는 최익현, 신돌석 같은 꽤 유명한 의병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최익현 같은 경우는 전라도에서 거병했거든요. 그래서 예. 태인에서 거병해서 순창에서 이제 잡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스시마 섬에 가서 순절한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외놈이 주는 건 뭐 물 안 먹으면 밥 한 톨 안 먹겠다 해서 이제 막 절명시도 남기고 굶어 죽은 걸로 유명한 일화를 갖고 있죠. 특히 이제 우리 여기에서 별로 얘기 안 했는데 사실은 진짜 한국 근대사 하면 계속 나오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흥선대원군 하야할 때도 이 사람이 이제 그 명성황후랑 해서 밀어냈죠. 예. 뭐 외양일체론이라고 그래서 이제 개양 반대도 이 사람이 했죠. 최익현. 예. 그리고 예. 이제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을사주역 이제 반대상소도 유명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막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선굵은 보수주의자의 어떤 모습들로 후회 없이 살다 간 사람의 모습이 이제 여기서 예. 끝나게 되고요. 이런 사람을 본 그 김문성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을 본다면은 조금 대권 주자로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소위 보수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저 최익현 선생만큼만 돼도 예. 그래도 사람들이 좀 그래도 인정해주는 면이 있을 거예요. 아니, 사사건건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네 보니까. 예, 예. 자기 싸워야 될 상황에서는. 그 막 상소문 쓴 거 보면 살벌하다니까 내용들이 예. 뭐 이런 놈하고 같이 있으면 네가 무슨 왕이냐 막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벌 받고 막 이러는 건데 예. 그렇게 한번 붙어야지 붙을 때는 그래. 네. 옥새갖고 튈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달라도 예. 그 안에서 자기의 세계관을 진실성 있게 이제 예. 끌고 갔던 사람인 건 분명하니까. 예, 이건 뭐 평가에서 옳고 나쁜 건 상관없이 예. 그런 건 확실히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신돌석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최초의 평민의병장입니다. 예. 평민 출신의 이름봐도 굉장히 날쌔고요. 예. 실제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강원도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 남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경상남도 앞바다에 나타나서 부산 일대에 있는 일본 그 군함 작은 군함 2대를 불태우고 또 튀기도 하고 아주 큰 활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이름도 신돌석 그러니까 무슨 짱돌도 잘 던질 것 같고 좀 세 보이잖아, 이름이. 그렇죠. 그래서 뭐 신돌석, 안규홍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는 홍범도. 예. 홍범도는 이제 저기 함경도 갑산 쪽 예. 출신이고요. 최응원은 이제 1917년에 잡힌 최후의 의병장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평민 의병장들도 고종한테 자금 지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왕조를 다시 세우겠다. 이런 어떤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홍범도 장군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이렇게 보면 총 들고 딱 서 있는 그 사진의 주인공 뭐 이런 거 아닌가? 네네네. 유명하죠. 이제 나중에 러시아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예. 돌아가시는데 저게 뭐 원래 뭐 일설에 하면 뭐 호랑이 잡는 포수 출신이었다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사수, 옛날에. 뭐 예. 스나이퍼. 예. 그래서 홍범자가 들어가면 범을 잡는 사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기독교 갖고 사립학교 얘기를 했지만 이 차이가 뭐냐면 지금도 기독교 힘이 세잖아요. 이게 80년대 이후에 기독교 숫자가 쫙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국개몽 운동 때부터 내려온 이 개신교도들 교회 운영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뭐 3원칙에서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무조건 자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다 모아서 교회를 운영하고 헌금으로 살아라. 헌금으로 목회자 대접하고 한다라는 완벽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 보수적이고 이런 비판을 받아도 이제 자생적 힘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알아서 돌아가는 게 되게 커요. 시스템 자체가. 예, 그러니까 지금도 개신교가 해외에다가 우리나라 선교사만 2만 명 내보내고 그렇죠. 엄청난 수를 내보내고 아니 해외 선교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 그러대요. 그러니까 넘버 2인데 미국 선교사가 미국 다음에. 2배지만 미국 선교사들은 대부분 다 사회운동가고 순수한 우리나라한테 왔던 그런 선교사처럼 나가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힘을 발휘하죠.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자율성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에는 그 자율성이 또 어떤 대형교회 목회자 중심으로 오용되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 하여튼 좀 그런 원칙? 그러니까 이 결국은 애국개몽 운동계열이 살아남아서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하는 힘이 그런 자율성 돈부터 시작해서 그런 힘이 있는데 의병 쪽은 좀 그런 게 약했던 거죠. 1907년에 이제 마지막 의병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얘기인데 비극적인 해예요. 이때 이제 그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요. 이완용이 이제 군대를 해산을 시켜요. 예. 근데 군대가 해산되는 날 훈련원에서 이제 무기를 다 뺐고 맨손으로 훈련을 해요. 훈련했는데 훈련원에 이제 3,162명 중에서 1,800명이 와서 맨손 훈련 이후에 이제 해산식을 거행하고 이제 다 나가게 되죠. 근데 그때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이 박승환, 네. 너무 열받으니까 이제 자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그 자극을 받아서 해상군인들이 다시 와서 무기고를 털고 그 무기고에서 무장한 다음에 오늘날 그 을지로 일대에서 격렬한 시가전을 벌여요. 그 옛날에 국사책에서 처음 봤을 때 헷갈렸어. 시위대 대장이라고 나오거든요. 시위대 대대장. 예. 그럼 시위하는 부대 대장 같잖아. 근데 사실은 근위 부대라는 거지, 그지? 그쵸, 아, 그쵸. 근위 부대. 네. 아, 그 헷갈리시겠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의병에 합류를 하면서 1907년에 이제 의병 전력이 강화되는 거죠. 굉장히 강화되죠. 그래서 의병 전쟁까지도 이제 우리가 네. 부르게 되고. 저거나 똑같네. 그 이라크 후세인 친위대 그렇죠. 친위부대가 예. IS로 깨지면서 IS 군대를 합류하면서 IS가 군사적으로 확 그 커지잖아요. 네. 그 IS가 힘이 좋아진 게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 네. 거기 오합지졸이었으면 막 훈련하고 실질적으로 이라크 정규군을 깨고 그러는 게 정규군을 훈련시켰던 친위 부대 그 친위군들 3,000명 그게 IS를 합류하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그 공화국 수비대라고 했던. 공화국 수비대. 예. 문제는 이제 그렇게 군사력이 세진 않았다는 좀 들어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참에 힘이 세졌으니까 예. 우리가 한번 일본과 붙자.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 맞짱 뜨자. 예. 경기도 양주에 모입니다. 만여 명이 모여요. 근데 그 만여 명이 모였는데 이제 변호사님이 아버지 상당했다고 송사령관이 가버렸어. 다 모였는데.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해? 그래서 해산했지 그랬어. 야, 이게 너무 비극이에요. 진짜 황당한 일이야 이건. 이게 총대장 이인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제 다 집결한 다음에 쳐들어가. 사실 예. 이제 쳐들어가도 이길까 말까죠. 뭐. 예. 근데 이제 하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요. 그래서 부친상 하니까 유명한 말을 남겨요. 불효는 곧 불충이다. 예. 그러고 가버려요. 그래서 아니 이걸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 안중근 의사가 그 결행을 하고 네. 사형을 받잖아요. 아니 사형을 받기 전에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편지를 써요. 내용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죽으라고?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 그렇죠.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고 네가 그 어미보다 일찍 죽는다고 해서 예. 그것을 불효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편지를 써요. 그 이제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도 훌륭하세요. 안태훈이라고 예. 그분도 아주 훌륭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또 와이프고 또 자식이 그러니까. 의식이 그 편지를 보는데 근데 그 10,000명을 모아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갈 테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사책에서 나오는 저 의병들이 전국적으로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 붙어보자 한 최초의 사례잖아. 저게 그쵸. 최초이자 마지막 사례인데 세상에 거기서 아버지 돌아가셨다는데? 그러면서 가버리면. 아니 전국구를 듣던 사람들이 열받았고 박근혜 정권과 한번 맞짱 붙자 그러고 네. 광화문에 다 모인 거예요 10,000명이. 근데 제가 우리 딸이 아프다는 거야. 그런 집에 가버리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실망스럽겠어요. 아 쪽팔려. 우리 딸도 한마디 해주지 제발 아프지 마라. 이 지방에서 활약했었던 민긍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저기 예. 명성황후랑 상관없는데 또 민긍호가 이제 원주에서 활약. 민씨 집안 아니야? 아니야, 그 아니에요. 민씨가 아니야? 다 몰리면 안 돼. 근데 이분도 이제 전사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돌석은 동료들이 밀고 해요. 그래서 동료들이 이제 죽이죠. 현상금 때문에. 현상금 때문에. 그래서 되게 슬프게 살아남았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근데 다 그래요. 그 나중에 가면 박상진, 뭐 김좌진이 많은 어떤 그런 이 소위 말하는 무장투쟁의 지도자들이 양세봉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좀 너무 안타깝게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속상하고요. 그리고 이제 1909년입니다. 이 1910년에 우리나라가 병합이 당하니까 그렇죠. 9년에 이제 우리나라 다 접수한 상태에서 남한 대토벌 작전. 네. 혹자들은 남한 대학살 사건이라도 불러요. 예. 그래서 싹 쓸어버리는데 전사자 비율이 132대 1. 일본군 1명 죽을 때 그 의병들 132명이 죽는. 이때 무슨 호남 의병 이렇게 표현하지 그렇죠, 그러지 그렇죠. 않아요? 예. 네. 호남이 이제 가장 강력했던 의병 저항지였었기 때문에 호남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 버리면서 국내 의병전이 종결이 되죠. 근데 요때 사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목 자르고 막 이러는 거. 막 작두로 목 자르고 그거 아니래도 이렇게 의병장들이 이렇게 막 흐트러진 모습의 맞아. 사진. 예. 그래서 그게 지금 교과서에도 다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일본 애들이 일부러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의 의병왕제 이렇게 초라하다라고 예. 찍어놓은 사진을 자료 사진이니까 올려놨는데 그걸 이제 학생들이 보면서 왠지 의병 보면 되게 초라해 보이고 전봉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려 나오는 모습 보면 막 흐트러져 있는 그 사진밖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건 이제 당한 상태에서 이제 찍힌 거고 평소에 깨끗하게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진만 남으니까 애들이 이제 그런 사진들 보면서 좀 실망하고 우리나라 길을 꺾어 놓는 거지. 예. 그러니까 싸워봤자 저렇게 죽기나 하고. 아니 근데 이 대목을 들으니까 영화 곡성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저도. 두 분 다 못 봤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일본인 악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배우 누구죠? 그거 조연으로 나온 황정민? 예, 황정민이 또 그 우리 조선의 악마로 나와요. 아. 너무 스포일러 심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영화는 다 봤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700만이 봤으니까. 그 벌써 700만이 됐어. 그럼요. 와. 엄청 떴어요. 엄청 떴어요. 아 근데 아니, 나는 뭐 무엇이 중화관디 이것이 계속 나오길래 곡성대사라며 그게.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몇몇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를 일본이 그 한반도 침략한 거 그거를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다 이게. 네. 여러 근데, 해석이 있지만. 예. 근데 나는 지금 난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 그 악마는 죽기 전에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지금 이 대목 보는데 내가 그 소름이 돋은 거야. 그리고 곡성이 전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네.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착안을 한 것 같아. 사진을 많이 처음 장면으로 사진을 남겼다 그랬잖아요. 네. 곡성도 죽이기 전에 꼭 사진으로 일본 놈들이 먼저 찍고 근데 일본이 곧 우리 한국에 침탈해서 36년간 악마처럼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화를 보고. 근데 나는 설득력인데 이게 의병이 잔혹하게 이 학살한 이 대목 보니까 이게 또 전라도 일대를 그 무대로 한 데 아니에요. 예. 곡성은 전남이고. 예. 아, 그것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소름이 돋았네. 의병 일본 놈들이 앞서갖고 우리 그 조선의 의병을 학살하고 그것을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로 상징적으로 남겼나. 곡성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죠, 곡성. 영화 봤다니까 왜 거기 가보라고. 곡성 한번 영화 보고 가봐야 나서 돼. 무서워 죽겠는데. 곡성 정말 거의 그 섬진강을 끼고 있는 동네거든요. 예. 진짜 좋아. 곡성이 풍광도 좋고 음식이나 이런 게 예. 곡성. 네, 가봐야 그 되겠다. 정말 좋은 동네인데. 곡성 군수가 그 곡성 영화 보고 예, 뭘 써서 잘 예, 써가지고 페이스북에 아주. 화나는 거예요? 화가 난 게 아니고 영화 촬영지로도 빌려줬잖아요. 근데 영화 그 곡성과 우리 곡성군은 다릅니다. 그러면서 곡성 지금 얘기하듯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 그래서 한데 그걸 또 연대 어느 누군가가 페이스북에서 그걸 했고 또 거기서 이제 평을 했어요. 곡성 군수라고 하면 영화 곡성 보고 뭐 곡성에 대해서 영화 금지,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것만 낼 줄 알았는데 너무 승화시켜서 멋있게 잘 써서 잘 감동을 받았다. 시골의 한 군수가 그냥 땡깡을 놓는 줄 알았더니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곡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곡성군을 아름답게 그 광고하는 걸 보고 자기 감동받았다. 예. 근데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곡성을 잘 모르거든. 구례는 알아도 구례 화엄사가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구례 곡성이 붙어 있는데 곡성이 참 좋아요 진짜. 우리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무슨 안주가 좋고 무슨 술이 좋다. 그렇구나. 예. 아니 그 사진을 찍었다는 걸 보니까 거기에서 사진이 상징적으로 나와요.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왜 찍어 놓는 줄 몰라. 근데 이제 일본 놈들이 그때 우리 들어올 때 사진을 많이 찍어놨잖아요. 계속 찍어요. 계속 앞으로도. 찍어. 예. 앞으로도 계속 찍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제가 이거 어디 쓰기 위해서 안 썼는데 예. 일본은 계속 지배하면서 계속 사진을 남겨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곡성이 그 일본 제국주의 침략 이런 걸 상징했다는 게 맞네 그러면. 있겠네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옛날 사진 보면 막 예. 조선의 조선의 여인네들이 젖가슴 되게 많이 드러내잖아요. 예. 그게 생각보다 일반적 문화가 아니었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찍혀 있고 그 사진을 하나하나 분석한 박사 논문이 있는데 보면 뭐냐면 돈 주고 돈 일부러. 주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유명한 사진 중에 조선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술병이 놓여져 있는 유명한 사진인데 그게 이제 조선인들의 그 나태한. 예. 근데 그게 가만히 그 사진을 분석해 보면 누가 피곤해 지친 노동자가 뻗어 있는 건데 술병을 놓고 찍은 갖다 거예요. 놓고. 예. 그런 식의 이제 연구가 많이 되니까 술 한잔 먹고 또 자는 게 어때? 어떻다고 그거를.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낮에 술 처먹고 자빠져 자냐 뭐 이런 건데. 아니 그럼 일본 갖고 이제 사람들 그 노숙자 자고 있으면 삭게 놓고 사진 다 찍어갖고 와야겠네. 그럼 뭐 이렇게 일본 여성 아름다운 여성하고 예. 일본 기모노를 입은 여성과 어린 이제 그 조선 그 동자 옷을 입은 애를 같이 사진을 찍어서 여린 어떤 남아 같은
조선과 우리 이렇게 어머니의 품 같은 이런 엽서도 되게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우리 책에는 좀 넣기가 애매해서 그 얘기는 안 넣는데 그게 이제 어떤 분이 박사하게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일종의 심리전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식 조작이고. 예. 근데 이게 그런 것만 남아 있으니까 그것도 초등학교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 사진 보니까 그냥 그런 이미지를 우리도 모르게 다 갖고 있었던 그렇지. 거죠. 왜냐면 사진이 비주얼이 실제 말보다 글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그렇죠. 사진만 남잖아 보게 되면. 그렇죠. 아 제가 홍범도 장군의 사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 안 했던 제가. 그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 진짜. 일본 가고 사진 많이 찍어갖고 이상한 사진도 올려놔야겠네. 일본의 미개함이라 갖고. 그 어디죠? 하라주쿠인가요? 그 막 이상하게 머리 물들이고 막 하라주쿠. 하고 나는 있는 애들? 여자애들 있는데. 거기 여자애들이 많아요? 나 안 가봤어, 나 하라주쿠를. 근데 왜요? 어? 아니. 나고 일본 안 갔구나. 그때 그 사진 예. 그런 그 하라주쿠에 가갖고 막 희한하게 하고 다 있는 애들 찍은 사진들이 한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예. 요새는 그게 싹 없어졌더라고. 없어졌죠. 예. 일본에 가면 그 이름이 변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한 음식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딱 그 오픈돼 있는데 무대 위에 딱 올라왔고 이제 이렇게 그 바처럼 돼 있었고 거기서 이렇게 큰 국자로 이렇게 음식을 줘요. 나눠주는 거 배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키면은. 근데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았고 서빙을 하는데 이 자리에 올라가는 데까지 그 10년 걸린대요. 이나카야인가 그래. 무슨 시골집인가 뭐 이나카야라고 하는 데인데 근데 들어가면요. 나 그 녹음 떠갖고 해석해갖고 한번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 와 멋있는 것처럼 딱 들어 이라사이마세 그럼 전체 일하는 사람들이 이라사이마세 그래요. 그 총가는 사람들 기가 질리잖아. 이거 음식도 비싸요.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무슨 꼬치 주문하면 또 뭐라고 자기들 큰 소리를 외쳐.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 볼게요. 여기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그럼 된장찌개 하나. 그럼 전체가 다 된장찌개 하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말로 번역하면 김치 추가 더 주세요. 김치 추가! 그 일하는 놈들 다 김치 추가! 그럼 외국인들 와 그러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쇼맨십으로. 쇼맨십이죠. 목소리에서. 그럼 이제 요지 주세요. 그럼 요지! 그걸 딱 녹음해갖고 밑에 자막해갖고 유튜브에 그래야겠네. 올려야 돼. 그래야겠네, 진짜. 왜 이런 거야? 닭꼬치 2개! 그 뭐가 대단하다고. 응? 그런 데를 관광지라고 해갖고 갔더니 처음에 막 사람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 근데 나오면서 내 이상했고 뭘 저렇게 합창하냐고 일본 통역한 애한테 그랬더니 메뉴 부르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쇼맨십을 하고 있어. 어디 건방지게 전국구 앞에서. 현지인들 잘 안 가겠네 그럼. 비싸니까 안 가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리고 지겹지 현지인들은 맨날 짜증나지. 짜장면 2개. 시끄럽잖아요. 시끄럽지. 근데 그런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진짜 연구들이. 그런 책을 한번 보고 싶다. 사진을 역으로 분석하고 그건 옛날에 SBS에서 그 책으로 나오자마자 저기 방송도 한번 했었어요. 참 의미 재밌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한 대토월 작전 남한 그래서 대학살. 그래서 끝난 거예요. 오늘. 예. 오늘 끝난 거예요? 예, 결국은 이런 어떤 치열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권이 피탈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의병항쟁이 종결이 되면서 끝난 거죠. 예. 그리고 그 이쪽에서 활동하던 한반도에서 활동하던 의병장들은 만주로 속속 떠나고. 네, 떠나고. 그리고 이제 애국개몽단체에서 이제 신민회라는 단체를 사실 이때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큰 거니까. 알겠습니다. 한일 합방을 앞둔 1909년 남한 대토월 작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잔혹하게 의병 활동을 진압하고 사진 찍은 것을 아마 곡성의 영화로 겨누진 않았을까. 는 대목을 마지막으로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